네, 안녕하세요. 기초 컴퓨터 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걸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미지 해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비트 뎁스, 비트 심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지의 컬러 비트 뎁스에 대해서도 배워보셨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지를 좀 먼저 알려드리고, 네,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출결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출결 체크하실 때 체크를 하시는 마감 시간을 저녁 6시라고 적어드렸잖아요. 저녁 6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네, 저는 저녁 6시를 넘기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등록을 했잖아요. 예, 등록을 하면은 그것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 늦었는데 안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체크를 한 이후에 출결 등록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제가 아무리 attend.개원.ac.kr이죠. 거기서 출석 수정을 하려고 해도 그 당일날 마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좀 유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녁 6시 이전에는 반드시 네, 출결 체크를 좀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제가 뭐 무리한 거를 요청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수정이 안 돼요. 예, 수정이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방법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녁 6시 이전까지는 꼭 좀 등록을 해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주시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주 약간의 성의만 있으셔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좀 부탁을 좀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출결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 순간 안 하신 게, 네, 결석으로 처리되시는 거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걸. 뭐, 무리한 거를 제가 요청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 근데 이제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거 뭐 해주시면 안 되나요? 출결이 체크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부탁했는데 부탁을 안 들어줬다? 들어주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수정 자체가 안 된다고요. 예, 저는 해드리고 싶거든요. 해드리고 싶어도 안 된다. 저는 해드리고 싶다. 예, 저는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 막혔다. 뭐 저번 주에 뭐 출결이 안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지금 와서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확인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확인하시는 법은 아시죠? 예, 출결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면 되는 겁니다. 표시가 되면 되는 거고, 혹시나 출결 안 했나? 그럼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1인 1회당 로그인을 해가지고 지메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출결 등록을 하시는 거라서 등록이 되었으면 이미 등록이 되었다라고 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그 출결 등록 기준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번 주에 출결이 안 됐다? 여러분들이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잠깐 조금 신경 쓰시는 게 뭐 어려우시다고. 네, 그쵸? 뭐 제가 지금 또 하나 이제 공지사항으로 에드위드 플랫폼으로 네이버의 에드위드라는 플랫폼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등록 좀 해주십시오 하시는데 20분밖에 등록 안 해주셨어요. 좀 너무합니다. 네. 그쪽으로 플랫폼을 옮기게 되면은 여러분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시청하시는 시간까지도 이제 카운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상은 제대로 안 보시고 그냥 유튜브에 그 링크만 클릭해가지고 출결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해서 에드위드 플랫폼으로 옮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더 힘드세요. 물론 뭐, 그냥 동영상 틀어만 놓고 네, 보시지 않으시고 뭐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너무 훨씬 더 크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직 뭐 그 에드위드 쪽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학기 말까지 그 에드위드 플랫폼으로 이전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등록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결론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출결해드리고 싶어요. 예, 출결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감 시간으로 규정을 한 저녁 6시 전에는 반드시 등록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해주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도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출결 안 된 것 같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출결이 제대로 됐는지. 제가 지금 출결만 가지고 6분을 떠들었습니다. 네,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그 질문에 이제 답을 잘못 체크했는데 출결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출결 확인용으로 이제 질문을 한 개씩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는데요. 지난주 출결 질문 보니까 채널당 8비트의 RGB 이미지가 재현할 수 있는 색상수는 정답은 네, 채널당 8비트의 RGB 이미지잖아요. 채널당 재현할 수 있는 색상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RGB 이미지가 재현할 수 있는 색상수를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해서 1677만 7216가지 색상을 재현한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야만 합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답자의 비율이 42%밖에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잘못 체크해서 답을 주신 경우에는 뭐 출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당연히 출결 등록을 하셨으면 그냥 출결이고 답을 오답 체크하셨어도 출결입니다. 네. 출석으로는 등록이 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제 성실하게 잘 이해하셨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이 확인을 하는 거죠. 네,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셨구나, 내지는 잘 안 들으셨구나를 판단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요소로서만 활용을 하는 것이지 뭐 출결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모니터의 비트 심도와 사진 편집 시에 포토샵에서의 비트 심도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모니터가 8비트여도 포토샵에서의 16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으시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또 하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니터에서 재현할 수 있는 비트의 심도는 8비트밖에 안 되는데, 내가 포토샵에서 16비트를 쓰거나 포토샵에서 32비트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그런데 제가 참고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우리 그 픽스 임퍼펙트의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16비트, 32비트를 포토샵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내부 처리용이죠. 내부에서 재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처리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재계산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후보정 하시잖아요. 포토샵에서 이미지 후보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미지 후보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지 후보정을 뭐 밝기도 조정하시고 컬러도 조정하시고 뭐 레벨, 커브 조정하시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사용하셔가지고 각종 조절 기능 사용하시고 뭐 마스크 기능 사용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조정되는 그 상황을 256단계 8비트 안에서 조정하는 거하고요, 65,000단계 16비트에서 조정하는 거하고요, 32비트에서 조정하는 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 결과물의 품질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건 뭐 여러분들께 제가 참고 영상으로 그 우리 플레이리스트 상에서 보여드린 그 영상만 보셔도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비트로서 우리가 이제 그
이 계산을 할 때 16비트나 32비트 반드시 써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 내부에서 처리되는 인터널 비트하고 외부의 출력용 그런 그 이제 뭐 프린팅 출력이라든지 디스플레이에서 출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 그 달리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비트 모니터가 8비트여도 포토샵에서의 16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가? 표현 못합니다. 네, 8비트만 표현하겠죠.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건 8비트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포토샵에서 16비트, 32비트로 하셔야 된다. 작업을. 그래야지 내부에서 계산을 할 때 보다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할 것이고, 비록 최종 출력물, 최종 결과물의 비트는 8비트지만 그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더 높은 비트 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모니터가 이제 뭐 8비트가 아니라 뭐 10비트 뭐 모니터들 많이 나온다고 말씀도 드렸죠. 12비트까지도 요즘에는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으면은 이제 8비트 이상의 그런 컬러들, 8비트 이상의 그런 재현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포토샵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비트하고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 재현하는 비트는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달리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어쨌든 디스플레이에서 출력이 8비트가 되고 뭐 인쇄 출력하는데 8비트라고 하더라도 네, 포토샵에서는 16, 32비트로 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플레이리스트 상에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의 결과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16, 32비트 써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리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 주 수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는 데만 10분이 소요가 됐네요. 이미지의 해상도 얘기했고요. 이제 비트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PPI와 DPI에 대해서 본격적인 레졸루션, 포토샵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해상도 조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PPI라는 말하고 DPI라는 말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PPI는 픽셀 퍼 인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DPI는 도트 퍼 인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픽셀 퍼 인치라는 거는 우리가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픽셀은 우리가 예전에 이 해상도에서 배우셨어요. 픽셀이 뭔가요? 데이터, 특히나 이제 정보, 특히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최소 단위, 어떤 특정 컬러를 담고 있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픽셀 한 개가 컬러 한 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8비트라면 1677만 가지 컬러 중에서 한 개의 컬러를 이 한 개의 픽셀이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우리가 픽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 픽셀 한 개, 요 사각형 작은 거, 요 한 개가 이제 픽셀인 것이죠. 물론 서브 픽셀이라는 것도 있어요. 서브 픽셀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서브 픽셀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픽셀도 나누는 거죠. 네, 픽셀도 나누어 가지고 뭐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트라이프 방식 내지는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펜타일 방식, 펜타일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픽셀을 이루고 있는 소자를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라이프 방식 같은 경우에는 RGB, 그러니까 레드 픽셀, 레드 서브 픽셀, 그린 서브 픽셀, 블루 서브 픽셀 한 개씩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한 개의 온전한 픽셀을 구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갤럭시 올레드 스크린이라든지 이제 그 스마트폰 스크린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하는 방식이 한 개의 픽셀에 그 펜타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서브 픽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온전하게 컬러가 표현이 안 되잖아요. 네, 온전하게 컬러가 표현이 안 됩니다. 뭐 레드하고 그린 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은 블루하고 그린이 들어있다거나, 그래서 첫 번째 픽셀에는 레드와 그린, 두 번째 픽셀에는 블루와 그린의
서브 픽셀이 들어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재현되는 디스플레이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픽셀 안에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브 픽셀이라는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픽셀이 이제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최소 정보 표현에 있어서 최소 표현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PPI라는 것은 무엇이냐? 픽셀 퍼 인치의 약자입니다. 픽셀 퍼 인치. 그러니까 1인치당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드리면은요. 네. 픽셀 퍼 인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치라는 거는 우리 이제 그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그 길이의 단위잖아요. 이거는 1인치는 우리가 보통 2.54cm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PPI라고 하는 이 픽셀 퍼 인치는 1인치에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입니다. 네, 픽셀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1인치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인치인데 여기서 이 1인치라는 그 길이 안에 픽셀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1개, 2개, 3개 해서 쭉 하면은 10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10pp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ppi라면요. 동일한 1인치 안에 20개의 픽셀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걔는 우리가 20ppi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20ppi, 10ppi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픽셀 퍼 인치라는 거는 결국 길이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반드시 여기서 이제 반드시가 중요해요. 반드시 물리적인 길이가 들어가는 단위예요. 이게 P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네, 요게 PPI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위, 네,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요. 네. PPI는 일단 이해가 되셨죠? PPI가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DPI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PI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DPI는 기본적으로 이 도트 퍼 인치입니다. 도트 퍼 인치. 그래서 1인치의 길이에 몇 개의 점이 들어가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치의 단위 안에 10개의 도트 점이 들어가면 우린 이걸 10dpi라고 얘기하고, 1인치의 길이 안에 20개의 점이 들어가면 20dpi라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dpi하고요 PPI는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PPI라는 개념은 픽셀에서 출발했잖아요. 주로 디스플레이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 DPI는 주로 인쇄나 출판 쪽에서 얘기를 하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인쇄를 할 때는 점 단위로 인쇄를 하기 때문이죠. 픽셀 단위로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 단위로 인쇄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나가면은 컬러 매니지먼트 쪽 시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실지는 모르겠는데, 하프톤 인쇄나 스토캐스틱 인쇄니 에러 디퓨전 인쇄니 해가지고 인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더링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사진을 인쇄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다 이 스토캐스틱 스크리닝, FM 스크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식의 인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너무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인쇄하는 거는 거의 예외 없이 잉크젯 방식의 인쇄입니다.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만나는 프린터가 크게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잉크젯 프린터하고요. 레이저 프린터가 있죠. 레이저 프린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의 사진 인쇄는요, 무조건 잉크젯입니다. 네. 무조건 잉크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는 우리가
레이저로 인쇄하면 좀 더 선명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사진과 같은 어떤 이미지를 인쇄를 하시는 데 있어서의 적합한 방식은 아닙니다. 동일한 사진을 두 개의 프린터의 유형으로 출력을 해보면은요, 당연히 잉크젯이 유리하죠. 예, 나는 사진 출력하려고 레이저 프린터 샀어.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레이저는 언제 쓰는데? 아시잖아요. 문서 출력하실 때, 문서 출력하실 때 쓰시고, 레이저로도 사진 뽑던데, 컬러 레이저 있던데, 네, 그런 어떤 단순한 도형이라든지 그냥 문서 보고용으로 출력을 하신다 그러면 레이저가 맞죠. 그냥 사무실에서 뭔가 이런 오피스나 뭐 이런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서 뭔가 프리젠테이션용으로 당연히 컬러 이미지를 레이저로 뽑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진의 품질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진의 품질을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잉크젯입니다. 가장 고품질로 뽑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고품질입니다. 가장 고품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제 파인아트 출력소라고 얘기하죠. 파인아트 출력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출력한다 그러면 예외 없이 잉크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로 뭔가 뽑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포토 프린터들이 있죠. 포토 프린터들은 전부 다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잉크젯이 어떤 출력을 하죠? 잉크젯, 잉크를 뿌리잖아요. 이 뿌리는 방식도 피해조 출력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잉크 방울을 분사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잉크 방울을 분사해서 요 점을 만드는 겁니다. 요 점을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분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AM 스크리닝 방식과 FM 스크리닝 방식이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전문적으로 컬러 매니지먼트도 배우시고 하시게 되면은 그런 뭐 스토캐스틱 스크리닝이 뭐고 뭐 하프톤 스크리닝이 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실 텐데,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것만 얘기해도 한 5시간 이상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점으로 출력이 된다. 라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얘기할 때는 잉크젯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성공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DPI나 PPI나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개념이고요. 결국은 물리적인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별표 치셔야 되는 게 물리적인 해상도의 개념이다. 물리적인 해상도의 단위죠. 물리적인 해상도의 단위가 바로 DPI 또는 PPI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길이에 대한 범위 없이 PPI나 DPI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I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1인치를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리적인 단위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정도는 어느 정도가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높은 PPI와 낮은 PPI 일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에서의 얘기고, 이 부분은 이제 프린터 인쇄물에서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이 이제 대략 한 72 PPI로 출력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오른쪽이 대략 한 200 PPI를 기준으로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인치에 200개의 픽셀을 넣는 거고요. 1인치에 72개의 픽셀을 넣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얘가 더 훨씬 더 정교하게 보이겠죠. 요 72 PPI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프린터에서의 해상도가 되겠죠. 왼쪽이 72 DPI고요. 오른쪽이 200 DPI로 출력을 했을 때 당연히 오른쪽이 훨씬 더 정교하게, 미세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요약한 게 아래쪽에 있거든요. 결국은 보시면은
PPI는 디스플레이에서 해상도를 얘기를 하죠. 근데 물리적인 해상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PI는 출력물, 인쇄상에서의 해상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PPI나 DPI는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셀 피치라는 용어도 우리가 흔히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 센서에서의 그 화소수를 얘기를 할 때 이 픽셀 피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나 또 디스플레이에서도 이 픽셀 피치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픽셀이 차지하는 면적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픽셀 피치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PPI나 DPI가 높아질수록 1인치 안에 들어가는 픽셀 또는 다트, 닷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명도는 높아지죠. 선명도는 높아지지만 용량이 커지죠. 그런 특성도 있고요. 포토샵에서 우리가 이제 이 PPI를 조정하는 게 그 레졸루션, 이미지의 메인 메뉴에 그 모드 이미지의 레졸루션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레졸루션. 우리가 이따가 이제 포토샵도 들어갈 거예요. 포토샵도 들어가서 볼 텐데, 포토샵에 들어가서 이미지 사이즈 있죠. 이미지 사이즈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 레졸루션이라는 부분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 모니터 화면 속에서의 픽셀의 인치 대비 개수 변화 때문에 사진의 크기의 변화가 생기죠. 그렇지만 출력 시에는 출력 크기에 대한 변함 없이 출력된 사진의 선명도에만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포토샵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72ppi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흔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써드렸는데, 70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요, 포토샵에서 새로운 도큐먼트 만들 때요, 커맨드 N 또는 컨트롤 N을,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N 또는 맥에서는 커맨드 N 눌러가지고 포토샵에서 새 창 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 뉴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 창 열기로 가시게 되면은 일단 그 가로 픽셀 수, 그 다음에 세로 픽셀 수를 넣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픽셀 수가 아니라 물리적인 인치, 센티미터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해상도가 나오는데요. 아마 72ppi, 여기 픽셀 퍼 인치로 되어 있죠. ppi입니다. 그래서 72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흔히 만나보셨을 거예요. 왜 72인가? 왜 72인가에 대한 설명을, 왜 70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하지? 라는 설명을 제가 여기다가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써놨습니까? 1980년대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는 기본 디스플레이에 DPI라고 했는데 PPI입니다. PPI를 72로 설정했어요. 윈도우는 96이었고요. 이게 이제 40년 전이죠. 1980년대. 여기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그때는 LCD 모니터라는 LCD 모니터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었죠. LCD 모니터라는 것도 없었고 어떤 게 있었어요? CRT 모니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CRT 모니터 이렇게 이제 배불뚝이처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생겨가지고 생긴 모니터가 있었어요. 이렇게 뚱뚱한 무겁고. 그래서 이 캐소드 레이 튜브의 약자거든요. 그 CRT라고 얘기를 했죠. 또는 우리가 브라운관 모니터라고 얘기를 했죠. 뭐 브라운 박사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브라운 박사가 만든 관, 브라운관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모니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니터를 처음 1980년대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 1인치 안에 72개의 픽셀만 들어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매킨토시가 이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72ppi를 선택을 했던 건 관습에서 비롯됐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사용을 했더니만,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은요. 여기도 이제 써 있습니다만. 인치당 72포인트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난 인치당 72픽셀을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이게 그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인치당 72픽셀이 나중에 인쇄물에서 볼 수 있는 인치당 72포인트와 정확히 동일한 물리적 치수를 가지게 됨으로써 인쇄된 텍스트의 1포인트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1픽셀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런 장점이 있었어요. 이게 옛날 얘기예요. 40년 전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던 게 72 pp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웹 검색 같은 거 해보셔도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실 텐데 뭐죠? 디스플레이에서는 72 dpi, 72 pp이고 그 다음에 인쇄에서는 우리가 300 dpi를 기준으로 쓴다. 요런 말의 어원이 바로 이 40년 전 1980년대의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그럼 지금도 해당이 될까요? 지금도 72 ppi가 유효할까요? 지금 현재.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여러분들의 맥북 프로, 여러분들의 모니터, 여러분들의 TV가 72 ppi일까요? 디스플레이래잖아요. 디스플레이의 표준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라고요? 왜 아니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레티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레티나 디스플레이? 레티나 디스플레이. 이 애플에서 쓰는 말이죠. 애플에서 자기네들의 그 아이폰이나 또는 뭐 자기네들의 맥북이 우리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어. 그래가지고 뭐 화면이 더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레티나를 여러분들이 그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시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망막이거든요. 망막. 여러분들 눈에 그 시각 신경 세포들이 있는 뭐 추상체 세포, 관상체 세포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눈에 있는 이제 동공을 통해서 동공이 에퍼추어잖아요. 조리개. 동공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수정체 렌즈죠. 렌즈. 여러분들 카메라의 렌즈. 수정체를 통과해서 뒤에 상이 맺히는 곳.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가 있는 곳이죠. 상이 맺히는 곳을 우리가 망막이라고 하는데 이 망막단에서도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해상도, 해상도를 가진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고해상도죠. 고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를 애플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마케팅 용어죠. 그러면서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고해상도의 기준을 300 ppi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300 ppi보다 높으면 사실 인쇄에서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300 ppi 1인치에 300개 이상의 점은 우리 눈으로 구분이 안 돼. 뭐 300개를 하든 600개를 하든 뭐 1200개를 하든 1인치 그럼 600 dpi든 1200 pp이든 우리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 이거의 한계가 300이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적용시킨 게 뭐냐? 아이폰 4입니다. 아이폰 4에서 공격적으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폰 4의 해상도가 얼마였냐면요. 326 ppi였습니다. 오, 300 넘어가네. 네, 그쵸. 아이폰 4요. 아이폰 4. 여러분들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이폰 4. 네. 326. 1인치 안에 326개의 픽셀을 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이폰 4 1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의 갤럭시, 여러분들의 아이폰 12 어때요?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들의 맥북 어때요? 300 ppi는 껌입니다. 갤럭시 웬만한 애들 500 넘어가요. 500 ppi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300 pp이를 넘어가면 우리 눈으로 구분이 안 된다며.
근데 못하러 높여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구분이 과연 안 될까요? 예를 들면은 뭐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10년 전의 스마트폰하고요. 지금의 스마트폰하고 해상도가 이제 그 차이가 있잖아요. PPI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구분이 안 되나요? 훨씬 더 선명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느끼시잖아요. 사실상 구분이 됩니다. 뭐 너무 스마트폰을 가까이서 봐서 그런진 모르겠으나 구분이 됩니다. 400 ppi, 500, 600 ppi 우리 눈으로 구분하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네, 그 디스플레이에서 뭐 300 ppi 그 이상도 우리는 인식한다, 인지한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72 pp이는 그냥 역사적으로 네, 과거에 사용되어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네. 뭐 실제로는 이제 그 300 pp이도 훨씬 넘어간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그렇고요. 디스플레이는 뭐 400 ppi, 500 ppi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럼 인쇄는 어떤가? 사실 인쇄는 300 dpi에 좀 고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수십 년째, 예, 수십 년째. 제가 최근에 명함을 하나 팠거든요. 제가 뭐 주소가 변경되고 막 이래가지고 명함을 하나 뽑았는데, 지금 뭐 10년 전, 2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명함을 하나 제가 만든다, 또는 뭐 전단지를 만든다, 책을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명함 만들잖아요. 네. 명함을 만들거나 책을 만들거나 전단지를 만들거나 하면 인쇄를 할 때 지금도 300입니다. 20년 전에도 300이었고요. 40년 전에도 300이었고요. 지금도 300입니다. 네. 사실 이쪽 동네에서는 이제 300 다음으로 가는 게 이제 600 dpi거든요. 근데 600 dpi로 가면은 뭐가 좀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구분이 안 돼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인쇄물에 있어서는, 인쇄물을 프린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1인치 안에 300개의 도트를 찍느냐, 1인치 안에 600개의 도트를 찍느냐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실제로 이렇게 DPI를 2배로 높인 것만큼 어떤 그 극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인쇄는 300 dpi 정도로 그냥 한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할 얘기들이 많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자가 프린팅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안 하실지도 모르겠다. 네. 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프린트를 하신다, 여러분들의 사진을 출력한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 앞에 있는 그 참 좋은 사진관에 아마 이제 사진 출력을 많이들 맡기시거나, 아니면 옆에 뭐 킹코스, 네, 킹코스나 뭐 이런 데다 맡기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좀 더 막 되게 나는 좀 덕후야, 나는 직접 출력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자가 출력하신단 말이죠. 예, 자가 출력하시기 위해서 프린터도 사시죠. 요즘엔 많이들 안 그러지만, 예, 프린터도 사시고 그러면은 이런 그 전문적인 뭐 포토 프린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앱손, 사실은 사진 출력에 있어서 대안 없어요. 그냥 앱손밖에 없습니다. 뭐 캐논, HP 있는데 HP는 도면 출력하는 용도로 많이들 쓰고요. 캐논 맛이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앱손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이 포토 프린터의 명맥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다. 돈이 안 되지만, 네, 돈이 안 되지만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앱손에 뭐 P600이니 P800이니 뭐 저는 P270도 사용을 하는데, 뭐 이런 유의 제품들, 기종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프린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사실상 그 잉크젯의 해상도는 이것보다는 높아요. 잉크젯 프린터의 해상도는 300 dpi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1200이니 뭐 2400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고 해상도로 뽑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1200, 2400, 뭐 4800 뭐 이렇게 올라가기는 하는데, 차이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큰 차이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눈으로 그렇게 크게 구분이 안 돼요. 아주 뭐 디테일하게. 그렇지만 뭐 아주 고품질로 여러분들이 뽑고 싶다면은 뭐 최고 품질로 뽑으셔야겠죠. 예, 최고 품질로 뽑으시면은 좋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눈으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되느냐. 뭐 용지의 특성도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A4 복사용지에 출력하실 일은 없겠지만 A4 복사용지에 출력을 한다. 얘로 하나, 얘로 하나, 얘로 하나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왜죠? 잉크를 분사했어요. 분사를 하면은 번지잖아요. 용지에서. 걔네들을 이렇게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미세하게 번지잖아요. 그러면 해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인쇄 쪽은 딴 얘기다. 정도로. 또 인쇄 쪽만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하여튼 72 ppi 역사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뭐 본론으로 돌아가서 포토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미지의 해상도 PPI를 다루는 게 결국은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라는 곳으로 가시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3600 픽셀 곱하기 2400 오리지널, 예, 지금 여기 보시면 fit 오리지널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오리지널 사이즈가 3600 곱하기 2400 픽셀짜리 이미지인데 얘를 300 픽셀 퍼 인치, 그러니까는 300 ppi로 뽑는 거예요. 300 ppi로 뽑으면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는 물리적인 크기를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1인치에 찌어지네. 1인치에 300개의 픽셀이 들어간대잖아요. 300 ppi로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3600개의 픽셀이 들어가면 몇 인치가 됩니까? 라는 얘기죠. 네. 쉽죠? 12인치죠. 그죠? 예, 산수입니다. 산수. 예, 초등학교 산수예요. 물리적인 사이즈가 12인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인치 말씀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감이 안 잡혀요. 요 이미지를 그럼 출력하면은 사이즈가 얼마가 되냐고요. 요 이미지를 출력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 도량형인 센티미터로 바꾸시려면은요. 1인치는 2.54cm죠. 2.54cm. 그러면은 12인치 곱하기 2.54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계산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해볼게요. 12인치 2.54 하면은 30.48cm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30.48cm로 출력이 되는구나. 뭘로 했을 때 300 ppi, 300 dpi로 했을 때 물리적인 사이즈를 예측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포토샵에선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사실 쓸모없는 짓을 했어요. 지금 위드하고 헤이트 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단위가 보이시죠? 이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꾸시면 돼요. 센티미터로 바꾸시면요, 똑같이 30.48cm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 ppi로 출력을 했을 때는 이 이미지가 30.48, 20.32cm의 가로 세로 사이즈로 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300 ppi로 출력을 했을 때는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미지 사이즈에서 여러분들의 원본의 이미지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본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원본에 해가 되지 않게끔 사이즈를 리사이즈 조정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리샘플이라고 보이시죠? 이 리샘플을 언체크하시는 겁니다. 체크를 끄시는 거예요. 예, 체크를 끄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의 원본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인치에 300개의 픽셀을 찍는 게 아니라 1인치에 150개의 픽셀만 찍어가지고 출력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서 출력을 할 수 있을까? 확인되시죠? 여기서 레졸루션을 150으로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가로 세로 60 곱하기 40cm의 이미지로 출력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아, 나는 내 사진을 A4 용지에 출력하고 싶은데 A4 용지에 출력하려면은 몇 PPI로 출력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요 이미지가 픽셀이 제 이미지가 3600 아이고 찌어지죠? 네. 3600 곱하기 2400 픽셀짜리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이미지를 A4 사이즈에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PPI는 얼마일까요? 요 문제예요. 그럼 몇 PPI로 출력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포토샵에서 하실 수가 있죠. 자, 3600 픽셀 곱하기 2400 픽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된 값이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사이즈만 조정을 하는 거죠. 센티미터로 조정하면서 요 센티미터를 A4 사이즈면 얼마죠? 가로가 29.7입니다. 네, 29.7 센치로 조정을 하면은 세로는 19.8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A4의 종횡비에 딱 맞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A4 사이즈가 29.7 곱하기 21cm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러면은 세로를 21cm로 했다. 그러면 31.5cm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려 나가는 거죠, 제 이미지가. 그러니까는 이미지가 잘려 나가지 않는 범위 내. 이건 이제 우리가 뭐 페이퍼 풀, 이미지 풀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자르네, 안 자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미지를 자르지 않고 A4 사이즈에 가득 채워가지고 출력하겠다 그러면 가로, 세로 둘 중에 하나를 넣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로를 넣었는데, 가로가 31.5가 됐어. 잘리죠. 초과가 됐죠. 그러면 그럼 가로로 해야겠네. 29.7 그러면은 세로는 19.8이 나오죠. 그러면서 해상도 나오죠. 레졸루션 얼마 나옵니까? 307.879 PPI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307 PPI로 뽑게 되면 A4 사이즈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손상 없이 여러분들의 이미지의 해상도, 그러니까 원본 픽셀을 건드리지 않고 실제 물리적인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인쇄에 해당되는 얘기죠. 인쇄. 네, 인쇄 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나 출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인쇄 말고 디스플레이다가 얘기를 해봅시다. 디스플레이로 얘기를 해보면은 디스플레이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조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요걸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출결, 오늘의 출결에 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문제예요. 디스플레이 해상도 문제인데요. 많이들 사용하는 55인치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55인치 텔레비전이 있어요. 근데 얘가 4K의 해상도예요. 4K의 해상도라는 것은 3840개 픽셀 곱하기 3840 곱하기 얼마예요? 2160 픽셀입니다. 4K의 해상도라는 것은요. 가로, 세로의 픽셀 수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이게 55인치 텔레비전이 4K래요. 그러면은 이 55인치 텔레비전의 PPI는 얼마일까요? 두둥. 네. 요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가로 세로인데, 그죠? 가로 세로인데, 아니, 55인치래. 이건 뭐예요? 이 55인치? 우리가 보통 뭐 55인치 텔레비전, 65인치 텔레비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55인치는 뭡니까? 가로 사이즈인가요? 세로 사이즈인가요? 이거 가지고도
뭐 어디 저 뭐 인터넷에 밈이 있기는 하던데 이런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를 얘기를 할 때는요, 대각선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각선이 55인치라는 얘기입니다. 대각선이요. 그러면은 이 가로 사이즈하고 세로 사이즈는 모르잖아요. 네,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는 뭘 알죠? 종횡 비율을 알죠. 이런 4K 텔레비전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이 풀 HD급 텔레비전이라고 얘기하면 모두 다 종횡비가 16대 9의 가로 세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가 16대 여기가 9라는 거죠. 정확한 실식 사이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기억나세요? 이거 우리 언제 배우지? 갑자기 컴퓨터 기초 시간이 수학 시간이 됐어요? 산수 시간이 됐습니까? 네. 초등학교 때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정 모르시겠으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십시오. 네, 인터넷에 계산하는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검색 능력, 검색 실력을 한번 찾아보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돼요? Why? 왜 해야 됩니까? 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지금 제가 텔레비전을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에 이게 스마트폰이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지웠다가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갤럭시로 할까? 아이폰으로 할까요? 네. 아이폰 12 뭐죠? 프로맥스? 예, 프로맥스를 샀어요. 근데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요. 해상도가 얘가 만약에 4K라고 가정해봐요. 사실 4K 나오는 스마트폰도 많은데 프로맥스는 4K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4K라고 가정해볼게요. 3840 2160이라고 가정한다고 쳐요. 3840 2160의 픽셀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 세로 사이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하기 쉽게 아이폰 12의 세로 사이즈가 10cm였어. 예를 들면 그러면은 PPI 계산 되십니까? 되잖아요. 어떻게 계산돼요? 네, 이거 나와 있잖아요. 네, 계산되죠. 그죠? 이거 10cm라고 하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이거 인치로 해드릴까? 인치로 해드리면은 어때요? 3840 10인치에 3840개의 픽셀이 들어가요? 그럼 1인치에는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산수도 필요 없어. 그냥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요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더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새 창을 여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새 창을 여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센티미터로, 우리 아까 아이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이폰 하지 말고 어떤 걸로 할까? 픽셀을 기본적으로 넣어야겠죠? 3840에 2160 3840에 2160 쳐가지고 일단 새 창을 만들어요. 그럼 이게 지금 가로로 3840 세로로 2160개 픽셀이 들어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가는 거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리샘플을 끄는 거죠. 일단 리샘플 끈 다음에 사이즈를 조정해 보는 거예요. 사이즈를 뭘로 할까? 지금 아까 가로가 10이라고 했죠. 10 센티미터 그러니까 인치 10인치라고 했다. 가정하면은 아까 레졸루션 얼마 나왔어요?
예, 384 ppi 나오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문제를 여러분들 4K가 나오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가로 사이즈가 10cm예요.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를 센티미터로 바꾸세요. 센티미터로 바꾸시고 여기를 10이라고 치시면 여기 레졸루션이 나오죠. 975 ppi 나오죠. 요거 활용하시면 돼요. 네, 요거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계산기 대용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리샘플이라는 항목이 보이시잖아요. 이 리샘플 이미지를 체크했을 때, 예, 체크를 했을 때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보셨겠습니다만은 요런 이제 3600 곱하기 2400 픽셀짜리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의 픽셀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유튜브에 뭐 이런 템플릿으로 내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1920 픽셀에 1080 픽셀로 조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미지 사이즈에서 리사이즈를 하시잖아요. 리사이즈. 여기서 리샘플이라는 거는 결국은 픽셀 숫자를 조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3600 픽셀 곱하기 2400 픽셀인데 내가 이거를 1920개 픽셀로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예, 1920개 픽셀 1080이 안 되네.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면 되니까. 네, 1920에 1080으로 조절을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샘플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이 리샘플에서도 보시면은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 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옵션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셨는데 이미지를 축소하시는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자동 가시면 됩니다. 네, 자동 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미지를 확대하시는 데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좀 이 포토샵 CC에서 2018 이후에 들어간 것 중에 프리저버 디테일스 2.0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레미니라는 앱이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이미지 확대해도 그 어느 정도 품질을 좀 인공지능으로 늘려주는. 네. 그래서 이미지를 뻥튀기 했을 때 막 해상도가 완전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을 완화시켜주는 인공지능으로 해결해주는 그 레미니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리저브 디테일스 2.0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도 꽤 괜찮은 품질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확대를 해서 리샘플링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저브 2.0, 프리저브 디테일스 2.0을 쓰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자동에 놓고 조절을 하시는데 확대를 할 때는 프리저브 디테일스 2.0 한번 써보자. 그리고 여기 보면 프리저브 디테일스 인라지먼트 할 때 프리저브 디테일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바이큐빅 스무더하고 프리저브 디테일스 여기 있는데 프리저브 디테일스 2.0이 있다. 요것도 한번 써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리듀스 노이즈를 조정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뭐 요거 조정하셔가지고 특정 영역에서 확대를 했을 때 지금 이건 축소니까 한번 확대해 볼까요? 5000 픽셀 정도로 확대를 하면은 확대를 했을 때 노이즈 조정도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시고 뭐 다른 그 리샘플링 방식에 비해서 프리저브 디테일스 2.0이 어느 정도나 더 효과가 높은지도 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47.7MB. 뭐 픽셀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는 24.7이었대요. 제가 지금 요 이미지가 JPEG 이미지고 그 파일 사이즈가 원래는 한 7메가짜리 이미지였는데요. 지금 요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면 24.7메가라고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요 24.7메가라는 거는 JPEG 압축하기 전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 원본 이미지?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비트 생각했었잖아요. 비트. 예, 비트를 우리가 배웠고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만약에 8비트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8비트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8비트 컬러. 예, 그러면은 사실상 8비트가 아니죠. 24비트 사용하죠. 왜죠? RGB니까. 예, 레드, 그린, 블루. 8 더하기 8 더하기 8. 그래서 RGB 컬러로 24비트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바이트로 얼마예요? 3바이트죠. 그죠? 이 3바이트를 한 개의 픽셀에 쓰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3600 곱하기 2400이죠. 그러면 3 곱하기 3600 곱하기 2400 하시면은 뭐에 바이트가 나오죠. 해볼까요? 계산기가 필요하네요. 압축하기 이전에 원본의 픽셀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600 곱하기 2400 나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많이 나와요. 2592만이죠. 네, 2592만 바이트가 나오죠. 그래. 그러면은 킬로바이트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1024 하시면 되죠. 나누기 1024 하시면은 25,312.5 킬로바이트가 나옵니다. 이거를 또 1024로 나누면은요. 1024 나누면은 24.719 뭐가 나오죠? 메가바이트가 나오죠. 24.719 메가바이트? 똑같네? 이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파일 사이즈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16비트 RGB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3000 픽셀 곱하기 2000 픽셀의 이미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미지의 원본의 크기는 얼마인가? 계산되시죠? 해볼까요? 기왕에 해봅시다. 자, 16이래. 이거 이제 16비트네. 근데 RGB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 그럼 16? 이거죠. 아니죠. 죄송해요. 네. 이거 아니다. 16 더하기 16 더하기 16이죠. 네. 그죠. 그러면은 48입니다. 네. 그럼 곱해요. 네. 48 곱하기 가로로는 3000개의 픽셀, 세로로는 2000개의 픽셀이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죠. 48 곱하기 3000 곱하기 2000 2억 8800만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은 2억 8800 공이 6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그죠? 네, 지금 이게 48 잠깐만. 죄송해요. 비트죠, 비트. 헷갈릴 뻔했어. 그죠? 48 바이트예요? 비트잖아요, 비트. 비트를 곱한 거죠. 이게 비트예요, 비트. 죄송해요, 비트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수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비트예요. 48이잖아요, 48. 48 비트니까 비트죠. 비트 48. 48 비트에 3000개의 픽셀에 2000개 픽셀을 했으니까 이거는 비트죠. 그럼 비트를 바이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8. 그죠? 8비트가 1바이트니까 일단 나누기 8. 그러면 나누기 8 하시면은 36만 36 빵빵빵 빵빵빵 바이트가 나오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러면 요거를 메가바이트로 바꾸려면요 1024를 두 번 나눠주시면 되죠. 나누기 1024 하시면은 킬로바이트가 되고요. 나누기 1024 하시면 메가바이트가 되죠. 34.3 메가바이트 나옵니다. 34.3 메가바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로 파일의 사이즈가 되게 크잖아요. 막 50메가, 100메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예요. 압축 안 했잖아요. 압축 안 하고 막 12비트, 14비트 사용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로 파일의 크기도 추정하실 수가 있으시죠?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로로 사진을 찍으셨어요. 뭐 캐논이 됐던 뭐 요즘에 알파3C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더만.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카메라 사용하십니까? 어, 좋은 카메라. 저도 지금 최근에 카메라 사려고 막 이거저거 알아보고 있거든요. 원래 제가 지금 그 주로 사용하고 있는 메인 카메라가 다 미러리스 아니면은 그냥 그런 카메라였거든요. 저는 파나소닉 브랜드를 좀 좋아해가지고요. 파나소닉 LX100 마크 2 요거를 이제 핸드헬드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 포서드의 센서를 사용한 루믹스 시리즈 있죠. 루믹스 를 쓰고 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루믹스 G7 쓰거든요. 근데 그 파나소닉에서 나오는 이제 최신 제품들 중에 이제 G95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G95로 갈까 G100으로 갈까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보고 있는데, 왜 캐논하고 니콘을 안 쓰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싸서요. 루믹스 싸잖아요. 가성비 측면에서. 가성비 측면에서 렌즈들도 지금 다 막 단렌즈고 줌렌즈고 다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들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뭐 캐논이나 소니로 기변을 하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팔고 다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소니 쪽으로 이제 가려면은 렌즈가 너무 비싸가지고 기본이 막 몇백만 원이니까 막 이 100만 원, 200만 원대 렌즈니까 바디도 뭐 200만 원 하고. 그러니까는 사실 그것과 비슷한 퀄리티를 그냥 파나소닉의 1, 20만 원대 렌즈로 뽑아낼 수 있다 보니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로인데 사진을 찍었더니만 14비트가 나왔어. 카메라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께 여쭤보세요. 14비트가 나왔고요. 이미 갖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다 캐논 쓰시겠죠. 뭐 뻔하죠. 캐논은 OD 마크 3, 마크 4 쓰시겠죠. 자, 14비트로 찍혀요. 보통 우리 이제 그 캐논이나 니콘에서 이제 로 파일로 사진 촬영을 하시면은 14비트로 찍히거든요. 여러분들의 아이폰은 12비트로 찍힙니다. 여러분들의 갤럭시는 10비트로 찍힙니다. 근데 그 지금 그 아이폰 12 프로에서 그 프로로라는 이제 그 전문 로 파일이 지원이 되잖아요. 스마트폰 따위가. 걔가 몇 비트인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것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14비트로 찍히고요. 이거가 이제 뭐 가로로 5000 픽셀, 세로로 뭐 3800 픽셀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정해요. 제가 정확하게 픽셀 수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로 파일. 그러면은 사이즈가 얼마일까요? 뭐 압축하지 않은. 계산되시죠? 되셔야 합니다. 14비트랍니다. 14비트. 이거는 채널당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은 14 플러스 14 플러스 14가 되겠죠. 이건 비트로 계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바이트로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28, 32, 42비트 정도 나오겠네요. 14 곱하기 3, 42네요. 42비트입니다. 42비트. 42비트 곱하기 5000 곱하기 3800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42 곱하기 5000 곱하기 3800 798 나와요? 798. 7억 9,800만. 798 0 6개. 몇 개야? 7억 9,800만이 나와요. 7억 9,800만 비트가 나와요. 그죠? 지금 여기 처음 계산을 비트로 했으니까 비트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몇 메가인지 봅시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비트니까 일단 나누기 8 하셔가지고 바이트로 바꾸시고, 나누기 1024 하셔가지고 킬로바이트로 바꾸시고, 나누기 1024 하셔서 메가바이트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누기 8 나누기 1024 나누기 1024 하시면은 95메가 나옵니다. 95.12메가. 95.12메가바이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이렇게 손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다 되잖아요. 그죠? 예, 포토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어떻게 했죠? 포토샵에서 잠깐만 5000 곱하기 3800 픽셀이래. 그럼 포토샵에서 해보죠 뭐. 새 창 열어서요. 5000 곱하기 3800 픽셀이래. 아, 근데 이거는 계산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포토샵에서는 8, 16, 32 셋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럼 뭐 어쨌든 16비트로 한번 가봅시다. 네. 16비트로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간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가 아시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이미지 사이즈 108.7메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108.7메가. 근데 이건 16비트 기준이죠. 아까 14비트로 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14비트 기준으로 95메가 나왔네요. 16비트로 하면은 예, 108메가 이렇게 나온다. 쉽게 계산하시는 방법은 만약에 8, 16, 32로 가게 되면은 포토샵에서 그냥 넣으시면 된다. 예, 넣으면은 바로 이미지 사이즈가 뜨더라. 근데 우리가 흔히 만나는 JPEG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죠? 막 한 10메가 되는 파일도 만나시기 어렵죠. 그죠? 한 보통 5메가, 4메가 그 정도잖아요. 그만큼 압축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압축을 했다는 얘기고, 특히나 JPEG 같은 경우에는 손실 압축을 하기 때문에 네, 더 줄일 수 있죠. 품질을 떨어뜨리고 압축률을 높이면 더 줄일 수 있죠. 막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파일 사이즈를 축소하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만나는 뭐 PNG, 아니 PNG 말고 TIFF 또는 RAW 뭐 이런 파일들 같은 경우 파일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예, 압축을 안 하니까. 예, 무손실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아예 안 하니까. 파일 사이즈가 지금 우리가 보시는 요 이미지 사이즈만큼 나온다. 압축되기 지금 우리 이미지 사이즈에서 보는 요 이미지 사이즈는 압축되기 전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 할게요. 제가 매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힘드신가요?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P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미지 사이즈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미지의 레졸루션하고 비트의 심도까지 배우셨으니까 이제는 PPI 그리고 진짜 이미지의 물리적인 사이즈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 메가바이트 단위의 크기 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힘드셨을 것이고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쉬운 걸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대비거든요. 예, 중간고사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예, 우리가 기초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항을 알고 가야죠. 네. 그래서 PPI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뭐 이거 300 PPI로 뽑아줘, 400 PPI로 뽑아줘. 근데 뭐 이 부분은 물리적인 해상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뭘 하나 고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300 PPI로 뽑는데 A4로 뽑아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물리적인 사이즈가 고정이죠, PPI 고정이죠.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뭡니까? 픽셀을 바꾸셔야 됩니다. 리사이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리샘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PPI가 고정이고 예, 물리적인 사이즈가 고정이라면 A4에 뽑아주는데 A4에 300으로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A4에 300 PPI로 뽑아주세요 하면 뭘 바꿀 수 있나요? 픽셀 수밖에 못 바꿉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저 이거 300 PPI로 뽑아주세요. 이미지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냥 300 PPI로 뽑아주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픽셀 수 고정에 PPI 고정에 출력되는 사이즈가 제한이 없는 거죠. 그냥 PPI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그 사이즈로 출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 픽셀 수를 고정시키고 물리적으로 출력되는 사이즈, 제가 4000 곱하기 3000 픽셀짜리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건들지 마시고요. A4 사이즈 출력해 주세요. 그럼 뭘 건드릴 수 있죠? PPI를 조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도 드렸고, 네, 오늘 시간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번째 네, 시간이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우리 출결창에, 네, 출결하시면서 의견 창에 남겨주시면 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